게임주 신작 효과 기대, 질병 논란 넘어설까? 게임들 좀 하시나요? 자, 게임을 좀 하는 사람들 이제 게임에 뭐 중독됐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 질병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청소년들이 뭐 PC방에는 또 10시 이후에 출입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뭐 셧다운 얘기가 나오거나 이러면 게임주는 힘들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작 모멘텀이 있는 새로운 게임이 있는 출시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또 요즘 들어가지고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나라 주가가 요즘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참 잘 버티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쪽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조민규 파트너, 예, 게임 좀 하시나요? 게임 안 합니다. 전혀 안 하시나요? 예. 그러면은 이 게임주에 대해서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그거는 기호라고 생각해요. 기호. 예. 그렇다면 앞으로 게임주의 미래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이제 게임은 첫 번째로 보면 과거에는 이제 PC 게임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뭐 컴투스로 대표될 수 있는 이제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한번 좀 강세가 났었던 적이 있었었죠. 최근에 저도 이제 게임 업체 한두 군데 정도로 이제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판호가 좀 열려야 지금 같은 경우에 3월 달부터 내자 판호,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발한 게임은 이제 출시를 시켜주는 흐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아직은 외자 판호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라던가 이제 해외 쪽에서 중국에 이제 출시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임들은 아직은 다 열려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자 판호까지 열리게 된다면 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도 또 한 번의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산업적인 전체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뭐 질병이라고 해서 뭐 게임 산업이 망하거나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셧다운이 실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일시적인 노이즈 정도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게임은 어찌됐든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 사양이 이제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제 게임에 대한 좀 뭐라고 그럴까요? 퀄리티, 질이 이제 높아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사양이 증가할 때 보면 게임이 증가해서 사실은 좋은 컴퓨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지금 5G가 실행이 됐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직은 이제 폴더블 폰이 완벽하게 출시되진 않았지만 그 두 가지 5G 서비스와 폴더블로 넘어가는 시점에 한 번에 또 게임주들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게임주는 업종이 다 좋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신작 게임의 출시 스케줄이라던가 그다음에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 매출이라던가 인기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개별적인 어떤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업종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개별 기업들의 좀 출시 스케줄이라던가 그 해당하는 게임들이 얼마만큼 좀 히트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본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주는 뭐 한 종목 정도는 좀 한두 종목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이제는 업황으로 보기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스케줄을 좀 확인하시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뭐 게임주 안에서도 보면은 사실 뭐 대형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또 아니면 캐릭터 게임이나 뭐 스포츠 게임이나 이렇게 조금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 것처럼 좀 성격들이 많이 좀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골라서 투자한다면은 분명히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황윤석 파트너가 볼 때는 이 게임주는 어떠신가요? 게임은 좀 즐겨 하시나요? 게임은 잘 안 하죠. 우선 시간도 없고 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영역도 아니라서 근데 관심 있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지금 4G 시대, LTE 시대라고 하면 유튜브 동영상 시대고요. 이제 용량하고 속도로 대변이 되는 5G 시대에는 우리가 클라우드, 그다음에 게임주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게임 중독법 그때 했었고 이제 셧다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또 그 게임주의 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 않았다고 보고요. 이번에 WHO의 질병 코드 분류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NC소프트나 펄어비스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여건도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뭐 리니지 2 M이라든지 뭐 블레이드 앤 소울 뭐 M이라든지 이런 신작 출시가 이제 2020년도에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펄어비스 쪽은 MMORPG라고 하는 다중 접속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게임주들의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게이밍 그런 쪽의 플랫폼이 시작이 되면 인기 IP 쪽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주들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게임주 내에서도 주가나 있던 앞으로의 흐름 같은 게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준혁 파트너 예. 게임 좀 하세요? 주식 때문에 게임을 합니다. 아 일부러? 예. 뭐 게임 애널리스트 같이. 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그 리니지 투 레볼루션 때문에 네. 이제 넷마블이 굉장히 좀 강세 보였던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제가 접속을 한번 해보니까 접속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접속을 해보니까 접속이 굉장히 빨리 되는 거예요. 이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 대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한 2주일 만에 그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픈빨이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넷마블의 오픈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내기 전에 그러한 부분을 보고 매도의 어떤 시그널을 잡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한 번에 해봐야 도대체 이게 뭐 그쵸? MMORPG면 이게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WTO에서 이제 질병 논란의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크게 뭐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미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다른 게임,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게임에 비해서 옛날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지금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IP를 소지하고 있는 게임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리니지 2 레볼루션이 예전에 히트를 쳤지만 PC 게임에서의 리니지 2 레볼루션은 사실은 실패했던 게임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리니지가 PC 게임에서 이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리니지 2가 PC 게임으로 나오고 실패를 하고 아이온이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드 앤 소울은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하고 중국에서는 성공을 하는 뭐 그런 식의 흐름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예전에 나왔던 게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모바일로 재탕이 되고 삼탕이 되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에서 히트가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 소위 그 NC소프트가 되겠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관심권 안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게임주를 아예 포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5G 관련된 부분 때문에 포기하기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SK텔레콤에서 5G 부분을 제공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스포츠 게임을 보는데 한 5명 정도가 모여서 같은 화면에 스포츠 게임을 보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VR을 착용을 하면. 그러면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VR을 착용을 하면 카지노에 들어가서 실제로 슬롯 머신을 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제 VR을 통해서 주라기 공원인가 네. 그걸 일단 한번 봤더니 진짜 공룡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네,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옛날에도 VR이라든지 AR 게임이 히트를 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난 다음에 히트를 전혀 못했잖아요. 그쵸. 그 부분은 인터넷 속도라든지 하는 부분,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하고 인터넷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만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고 전 세계적으로는 2020년부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먼저 뭔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올해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뭐 대작이 나온다, 뭐 펄어비스 아니면은 IP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게임 NC소프트 아니면은 이 NC소프트의 IP를 가지고 게임을 유통하는 넷마블 정도만 일단 관심을 가져 놓으시고 VR 게임, VR에 대한 이슈가 뉴스플로어가 한번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본격적으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